예,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전직 총리나 국회의장들도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천의 문제점을 갖다가. 그만큼 민주당의 지금 총선을 앞둔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위기라는 점을 지금 하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앞으로의 자신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미래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면요. 저는 총선 승리가 담보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본인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본인 중심으로 민주당을 만들면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지금 180석, 지금 지난 총선 때 180석 갖고 하고 지금 161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뭐 그중에서 반토막만 나더라도 나의 측근 위주로 내하고 통하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서 소수정에만 갖고 가더라도 민주당 그렇게 바꾸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정권이 2년 지금 남짓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민생의 위기, 정치의 위기, 안보의 위기, 뭐 곳곳에서 문제가 저는 생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상당한 비등한 불만 그리고 이 심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그 대안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1야당이 소위 말하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 똘똘한 내 측근들만 챙겨서 살아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사법 리스크가 모든 걸 지금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돈봉투 이 받은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한 이유는 많은 언론들이 분석하기로는 결국 그분들의 지금 불출마를 유도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사실상 정치적 외압을 항상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지금 여러 건의 그 기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가 내한테 할 소리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당 이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도덕성의 잣대지 않습니까? 도덕성의 잣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스스로의 그 도덕성 잣대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실은 저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50일 남았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벌써 저는 시간이 늦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지금 사천 논란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본인의 의원 사무실 818호실에 몇몇 지도부가 모여서 지금 그리고 또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지금 이 이재명계의 자장이라고는 정성호 의원까지 거기 있었다 없다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그 이 사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이 지금 비명과 친명 간의 갈등이어서 이제는 친문과 친명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론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지난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평산마을에 갔을 때 그 이재명 대표하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한 이야기가 명문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용광로 같은 단합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고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지금 그 당의 주류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감나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감나무 전략이 뭐냐? 감 떨어지기만 입 벌리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김건희 명품백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해 줄 거야.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무리수에 대한 반사 이익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점점 민주당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민주당의 최근의 공천의 모습, 어제 이제 박용진 그 의원 문제라든지 이수진, 또 윤영찬, 그리고 김영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천에 항의하는 모습, 또 그 자리에
박는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박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모습에 봤을 때 이게 납득이나 기준이 제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을 그 박용진 자리에 박기 위해서 박용진을 저러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편집 판사다가 나경원이한테 이겼는데 그걸 드러내고 그 자리에 추미애가 거론되는가? 그리고 이현주 복당 부분에 가가지고는 이거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빨 세고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력이 어쨌든 무슨 행동을 했든 간에 갖다가 쓸 수 있다. 이현주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부분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자격 미달적 행동을 했죠.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고 영입해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조용해요. 그리고 또 여러 지금 이재명 측근들 뭐 정진상이나 뭐 김현지나 이런 사람들이 별도의 팀을 가지고 90년대 운동권 출신 젊은 변호사들이나 운동권 출신들을 갖다가 지금 드러낸 자리에 박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박아야 될 사회적 가치가 뭔가? 네? 과거에 보면 DJ나 또 민주당의 지도부가 공천 물갈이를 할 때는 공천 물갈이를 할 만한 사회적 비중이나 의미가 있는 인사들을 많이 동원을 했지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소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눈 딱 감고 그냥 내 사람 갖다 박아 넣어서 선거에 혹시 지더라도 당 내부에서는 버티자라는 쪽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야당 지지자들도 지금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명분이 없어지고 특히 중도나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세술은 세부대 그러면서 혁신 가죽을 벗기는 그런 아픔을 하고 새살은 돋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 공천을 이야기했는데 대안 후보가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측근 또 이재명 대표와 이런저런 관계 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이재명 그 친위 세력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이 개파 정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지금 그 영남 쪽에 몰려 있는 그러니까 용산 출신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 재배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표적으로 하나 보이는 것이 강남 그 어립니까? 그러니까 박진우 장관하고 그리고 이원모 비서관 두 사람 다 지금 다 험지로 지금 차출하는데 지금 박진 장관이 서대문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지금 이원모 비서관 아마 용인으로 보내는 걸로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그저께 그 발표한 걸 보면 부산진 갑에 신청한 박승훈 전 부산 경제부시장도 하고 그 용산에서 비서관도 하고 그 해수부 차관을 했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윤 대통령 사람이라는데 그 박성훈이 탈락했어요. 완전히 컷오프 당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박성훈 같은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중영동에도 지금 조성환 해수부 장관하고 박성근이라고 그 총리 비서실장하고 붙는데 그거 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탈락된 사람을 아마 이렇게 지금 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재공모도 하나 고민하는 거예요. 재공모까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예. 민주당의 수도권에서 아직까지도 이 나름대로 비등하거나 약간 우위다 하는 것은 그 인물 경쟁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현역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하여간에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그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결단이 요구되는데 뭐 다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지금 계속 그대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그동안 지켜왔던 사람들 뿌리라고 또 자처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그 의석수가 현재는 몇 석이죠? 161석인 거예요. 161석인가 이렇다면은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 진짜 찐명이라 이야기한 사람은
10%가 안 될 것이다 이거 이야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호위부대 차원의 어떤 채측권들은 10%가 안 될 것이다. 아까 본격적으로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하위 20%, 10%는 또 감점 이 30%로 바꿔놨잖아요. 강화시켜놨잖아요. 이게 이 통보가 되지면서 박용진 의원은 뭐 무게파 활동을 해온 정치인이니까 좀 다르지만 이게 친문은 어쨌든 조직세가 있잖아요. 세가 있죠. 예, 그래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 방에서 뭐 계속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두고 이제 결단을 할 것인데 우리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 새로운 미래 부분과 새로운 미래가 개혁신당하고 껴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이제는 앞에 정통민주당 새로운 미래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큰 틀에 보면 전부 다 또 친문의 한 그거라고 볼 수도 있었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에서 끝까지 이렇게 갔을 때 박용진 의원처럼 이렇게 6대4, 60% 이상을 득표하겠다. 드물지 않겠어요? 이게 60%를 자기가 그걸 하는 것도 오늘 권리당원하고 이 일반 그 국민이 5대5인데 그래서 그게 또 경선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출마를 못 하잖아요. 네. 이게 인재 경선 불복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있는 부분들 특히 친문 세력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점에 보면 우리가 정치에서 보는 어떤 타협의 예술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이 정도 되면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좀 결단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네. 결국 결단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에 있을 때, 예. 또 경기도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사람이면 무리해서라도 밀어주고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사전에 완전 싹을 잘라버린다라는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의 노무현, 뭐 문재인 같은 이런 레벨이 이제 이 공천이나 이런 거를 대할 때 하고 보다도 또 차원이 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 공천 물갈이 대상이 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정치적 재기는 이재명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재명에 의해서 제거되어지면 내 정치 인생이 끝나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이번 총선을 기하로 정리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기체가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친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문이 말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문의 입장도 이재명에서 양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 입장에서는 지금 윤과 문 사이는 제가 볼 때 친문 정도는 서로 간에 정치적 파트너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고 이재명 부분은 이 사법 리스크 부분을 가지고 끝까지 제거하겠다 이런 것이 정치적 입장이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친문이 지금 이재명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을 때는 모종의 집단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낙연 지금 새로운 미래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 당대표, 대선 후보 모두 다. 이건 뭐 그 일정 정도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 라는 것을 뭐 그 사실상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한 대로 새 그릇을 만드는 게 뭐 이렇게 열려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듣는 이야기 지금 아까 보니까 3총리에서 지금 플러스 해가지고 국회의장까지 지금 김원기 문희상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현 김진표 국회의장, 그 다음에 그 정계 불출마 선언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 이 흐름에 가시할 수도 있다. 저는 또 하나 이게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 어디가 민주당의 중심인가, 정통 민주당의 어떤 뿌리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기록에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부분들이. 우리 당을 장악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이런 실질적인 선전포 볼 수 있죠. 아마 그게 지금 친문 의원들이 모임을 하고 의논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 작업들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일정을 보고 있지 않나.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했을 때 바로 문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 마라. 좀 만류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탈당하고 난 어제 나 사실 존경했는데 저거 소위 말해서 버스 지나가고 난 손 흔들기 하면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뭔가 이 지금 이재명 사당과 이준석 개혁신당 무슨 독주 이런 이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게 반려묘가 했다 실수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서 좀 그건 진심이지 않을까. 자, 이런 상황으로 만약 예를 들면 아까 자신의 정권 기간에 총리를 재직했던 세 사람이 다 의기투합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 원로들이 다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런 변곡점에 결정적으로 뭔가를 딱 독립을 넣을 사람은 결국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거의 두 쪽으로 쪼개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을 사실상 지금 장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해 개딸을 위한 강성 팬덤의 당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현역 의원들하고의 싸움인데 문제는 거기서 누가 민심을 차지하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 명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문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정치적인 결단을 할 충분한 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형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개딸 팬덤과 현역 의원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역 의원들 한 3분의 2 정도가 현재 총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 민주당 모 의원이 3분의 2가 뭐냐 10%를 채하고 전부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자기를 공천뿐만 아니라 본선 가서도 힘들다. 네, 본선 가서도 지금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 자담의 핵심 포인트는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3지대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도 저는 설 전에 저는 이 원탁 테이블 정도 수준 아니겠는가 했는데 바로 그날 기성 인사하고 그냥 통합신당 빅텐트를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대원칙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통합한다, 법적 이 대표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이낙연 이 정도 가지고 그냥 해버렸더라고. 왜 정치권에서 잘 쓰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말 중에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모든 걸 다 말한다는 소리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태동할 때만 하더라도 그 신당들이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넘어가는 그런 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가더라도 각자 도생을 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봤는데 어느 순간 거의 반토막 이하로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직전까지 그래 되니까 직전에 그래 되니까 이래로 가갖고는 일단 뛰쳐나왔는데 이건 다 같이 망하는 행국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생존권 차원이라고 봤어. 네, 맞아요. 바로 생존권 차원에서 했는데 일종의 계문 발차를 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의 차이, 지역의 차이, 경력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준석의 독특한 개성 이런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마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했던 다른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의 이준석을 보면서 상당히 발치가다 정도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직접 딱 당해보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구만. 그때 소위 말해 현타가 온 것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이낙연은 이제 새로운 미래로 떨어져 나와서
민주당의 다른 변화하고의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죽다가 살았다 잘 빠져나왔다고 봐요. 예. 그런 이제 이준석이 지금 그 김종인하고의 연관성 부분에서 그야말로 가스라이팅 단계까지 좀 돼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이낙연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 발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렇게까지는 안 하죠. 보통 보면 정치판에서 저게 둘이 붙어도 지금 메석이 될까 말까 한데 저게 둘이 떨어진다고 하면 각자가 어떻게 될 건가는 뻔한 거고, 특히 이준석의 폄훼한 그런 특징들이 이번에 헤어지면서 거의 뭐 극대화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판을 깨는 쪽으로 가면서 다 지려고 했는가라고 보면 그 김종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큰 정당에서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미래통합당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종인 씨가 영향을 발휘했던 부분하고 제3세력 금태섭이 양양자 뭐 이준석이를 때리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큰 차이가 크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길 것 같고 저쪽이 이길 것 같다 이럴 때 자신의 포장으로서 약간의 이 선거에서 이 판을 기울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이준석 당을 가지고 그걸 살려서 이 수도권에서 뭐 또 전국에서 이 제3세력의 혁명을 이룬다. 그건 저는 물 건너간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거의 무시하잖아요. 아예 뭐 이준석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안 하고 무시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찢어진 빅텐트 국면에서 제일 피해자는 이준석이가 될 거다. 그런데 정치의 쓴맛을 갖다가 이제 비로소 한번 맛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이데올로그는 김종인 위원장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김종인 위원장은 누차 뭐 공개적으로도 어쨌든 이낙연과 이준석은 뭐 이 물과 기름이다. 뭐 맞지 않다.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통합된 다음에도 화학적 결합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뭐 힘들 것이다. 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 해왔죠. 이 이낙연 그 대표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이 의결을 해가지고 조기숙 그 전 이대 교수가 아마 문재인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공간위원장으로 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조기숙 그 공간위원장이 제가 듣기로는 이준석 대표의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역할은, 또 특히 이번 선거판의 역할은 이제는 극히 제한적이 돼버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연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 공천 내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새로운 미래의 정말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펼쳐 나가는 데는 오히려 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이런 판단들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이 결렬로 나타나지 않나. 이제 새로운 미래는 저는 민주당의 어떤 내분 사태, 뭐 어쩌면 분당이라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과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운명이 달린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과연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젊은 사람들, 이 미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여하에 어떻게 그 지지층을 갖다가 구축해내고 그것이 어떤 이 자기들의 이 타겟 오디언스를 획득해내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통합 이후에 이 지지자들이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당혹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승부를 거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신당은, 개혁신당은 어떻게 말하면 좀 이제는 오히려 준연동형으로 된 부분들을 100% 활용하면서 비례의석에 상당한 포인트를 갖다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주력하리라 봅니다. 예, 주력하리라 보고, 이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과의 어떤 새로운 어떤 좀 이 단계, 그것을 갖다가 여하에 만들어내느냐, 뭐 이렇게 달린다고 예측합니다.